이 냄새나는 리어카 당장 안 치워? 장사 망칠 일 있냐고. 남대문 시장 한복판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더미 앞에서 한 청년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지나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옆에서 만삭의 아내는 부르튼 손으로 쏟아지는 폐지 뭉치를 받쳐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누구보다 당당했던 내 막내 아들, 영국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할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시장 바닥에서 발길질을 당하며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에 골목 뒤에 숨어 지켜보던 재벌 회장 태성은 입술이 터지도록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냐? 대체 이들에게는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학 갔다던 아들이 왜 이름도 신분도 버린 채 시장에서 폐지를 줍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만삭의 아내는 또 누구인지. 이제 3년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추악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반드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회장 집무실 문이 열리고 30년을 함께한 수행기사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성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뭔데? 며칠 전 남대문 시장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요. 박 기사가 뜸을 들이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막내 도련님과 똑같이 생긴 분을 봤습니다. 태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잔뜩 싣고요. 태성이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박 기사를 노려봤습니다. 진우는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내 눈이 삐었나? 저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이 너무 닮아서요. 30년을 모시고도 헛것을 봐. 됐으니까 나가. 박 기사가 허리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가족사진 속 막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진우와 직접 통화 한 번 못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다. 수업 중이다. 시험 기간이다. 장남 진수가 전해주는 핑계만 들었습니다. 태성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태성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 택시를 탄 것은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어디쯤이요? 기사가 묻자 태성이 박 기사에게 들은 주소를 읊었습니다. 그 근처 낡은 상가 골목이요. 택시가 좁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태성이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설마. 태성이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언덕길 위로 거대한 리어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를 앞에서 끄는 청년과 뒤에서 미는 만삭의 여인이 보였습니다. 리어카가 흔들리며 짐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여인이 불룩한 배를 안은 채 몸으로 짐을 받쳤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앞에서 끌던 청년이 고개를 돌려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영국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할 막내 아들이 땀범벅이 되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허공을 헤매다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장 상인 대여섯 명이 리어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 냄새나는 리어카 좀 치워라. 장사하는 데 앞에서 폐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진우가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빨리 꺼져. 상인 하나가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진우가 몸을 더 깊이 숙이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비키겠습니다. 수아가 부르튼 손을 비비며 남편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수아도 허리를 꺾어 사과했습니다. 태성은 전봇대를 붙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란 말인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당당하던 내 막내가.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망가진 아들의 모습이 낯설어서 무서워서. 상인들이 욕설을 퍼붓고 떠난 뒤에도 진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빨리 가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눈가에 웃음을 억지로 띄우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두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성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본사로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태성은 장남 진수의 개인 금고 앞에 섰습니다. 경비 책임자를 불러 금고를 강제로 열게 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허락 없이는. 내가 회장이야, 열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안에 든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유학 관련 보고서, 학비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모두 자신에게 보고됐던 서류들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뭉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날짜가 찍힌 영국 대학 재적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뭉치 아래에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뜯지도 않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맨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진우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형, 제발 아버지께 이 편지 좀 전해줘. 태성이 편지 뭉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장남이 자신과 막내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집무실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진우가 인력시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던 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담벼락 뒤로 숨겼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 셋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단칸방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자 경호원 하나가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열지 않으면 부숩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가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진우가 담벼락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수아한테서 떨어져. 진우가 경호원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 하나를 밀쳐냈지만 나머지 둘이 진우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흑! 경호원이 진우의 등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왔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회장님 뜻입니다. 아이를 지우고 떠나세요. 이 돈이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아가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지폐가 새벽 골목에 흩날렸습니다. 꺼져요. 수아가 배를 감싼 채 경호원들을 노려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누가 뭐래도 나올 거야. 바닥에 깔린 진우가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수아의 발목을 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 아내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비서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련님, 지금 형편에 무슨 배짱으로. 거기 이 나쁜 놈들아. 골목 끝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국밥집 옥분 할매가 소금 자루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뭔 놈의 양복쟁이들이 새벽부터 만상 여자한테 행패야. 옥분 할매가 소금을 움켜쥐어 경호원들에게 뿌렸습니다. 썩 꺼져, 이 잡것들아. 경호원들이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 할망구가. 할망구,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옥분 할매가 소금을 또 한 줌 집어 던졌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양복쟁이들 뭐야? 비서실장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철수합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단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배는? 나는 괜찮아. 당신 등은? 수아가 진우의 등을 살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매가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 새벽에 무슨 일이고. 얼른 들어가서 상처부터 봐. 할머니, 고맙습니다. 진우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됐어, 됐어. 어서 들어가. 좁은 단칸방 안 수아가 젖은 수건으로 진우의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진우가 이를 악물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런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닌데. 수아가 수건을 내려놓고 진우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나한테 또 그런 소리 하면 화낼 거야. 수아야, 나 당신 돈 보고 만난 거 아니잖아. 3년 전에 빈손으로 나타났을 때도 아무것도 안 물었어.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공항에서 영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도망쳤던 날. 수아가 일하던 식당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아가 물었습니다. 영국 간 거 아니었어? 안 갔어. 왜? 너 보고 싶어서. 수아가 빙그레 웃으며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왜 안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너랑 아기 반드시. 수아가 남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알아. 믿어. 진우가 아내의 불룩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본사 회장실에서는 비서실장이 태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돈을 거절했습니다. 태성이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절했다고? 예. 지폐를 찢어버리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태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나가봐. 비서실장이 나가고 태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이 장남 진수를 호출했습니다.
진수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내 동생이 밖에서 가문 망신을 시키고 있더구나. 진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조용히 데려와. 태성이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진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본사 부회장실, 진수가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남대문 시장 재개발 사업 일정 앞당겨. 강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라는 거야. 진수가 의자를 돌려 강 실장을 마주봤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칠게. 상인들이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용역업체 연락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허리를 숙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막내 도련님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진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예. 강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진수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형, 나 커서 형처럼 될 거야. 어린 진우가 졸졸 따라다니며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진수가 사진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뒤 남대문 시장. 평화롭던 골목에 대형 버스가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삽시간에 시장을 에워쌌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상인들이 놀라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역 대장이 확성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아직 보상 얘기도 안 됐잖아. 생선가게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용역 대장이 확성기를 내리며 부하들에게 턱짓했습니다. 시작해. 용역들이 좌판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생선이 흩어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내 물건. 상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용역들이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가 일하던 고물상에도 용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뭐야, 폐지? 용역 하나가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퀴가 부러지며 리어카가 쓰러졌습니다. 그만둬. 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용역들이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뭐야, 너. 여기 내 일터야. 손대지 마. 용역 대장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꺼져. 안 그러면 다쳐. 못 꺼져.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습니다. 용역 둘이 진우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흑, 까불지 마, 이 새끼야. 용역 대장이 진우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진우가 뒤로 넘어지며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국밥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용역들이 국밥집 간판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집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아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수아야. 진우가 피를 흘리며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배가. 수아가 얼굴을 찡그리며 복부를 감쌌습니다. 옥분 할매가 소금 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놈들이 미쳤어. 옥분 할매가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다들 막아. 우리 시장 지켜야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용역들이 노인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비켜, 이 늙은이들아. 못 비켜.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이야. 고물상 주인이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 고함,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진우가 피 흘리는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장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형 진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단 창문이 올라가고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우가 피 묻은 입가를 소매로 닦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찢어진 옷을 추스른 진우가 골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분 할매의 방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비장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접니다. 옥분 할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이마에 감긴 붕대와 찢어진 옷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꼴이 뭐고? 어서 들어와. 진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에는 오래된 장롱과 낡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앉아. 옥분 할매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리 무거운 얼굴이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태성그룹 회장 아들입니다. 옥분 할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이 바닥에서 40년을 굴렀는데 사람 하나 못 알아보겠어?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 옥분 할매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오늘 난리친 용역들 제 형이 보낸 겁니다. 옥분 할매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요.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옥분 할매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한참 진우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 할매가 장판 한쪽을 걷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옥분 할매가 낡은 서류 봉투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시장 상인의 비상금이야. 내가 평생 모은 거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아. 네 싸움이 우리 싸움이야. 옥분 할매가 봉투와 통장을 진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약속해. 이기고 나서 우리 시장 사람들 버리지 마라. 진우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진우의 단칸방 앞에 낯선 남자가 섰습니다. 양복 차림의 비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서가 커다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치료비와 아파트 열쇠입니다. 편히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진우가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가세요. 도련님? 아버지가 지키려는 건 가문이에요. 근데 내가 지키려는 건 사람입니다. 진우가 가방을 비서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돌아가세요. 진우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서가 떠나고 수아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신 거야? 응. 왜 안 받아? 진우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돈 받으면 우리 다시 아버지 손아귀에 들어가. 내 힘으로 해볼 거야. 수아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다음 날 진우가 옥분 할매의 돈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 진입로 땅 팔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중개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땅이요? 3평짜리 자투리 땅인데. 삽니다. 거기 뭐 하시게요? 그냥 삽니다. 진우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사흘 후 진우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공사 차량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본사 부회장실 강 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시장 진입로 땅을 누가 사버렸습니다.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샀어? 확인 중입니다만 아마 막내 도련님 쪽으로 보입니다. 진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진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뒤를 캐. 누가 돈을 댔는지 찾아내. 알겠습니다. 강 실장이 허리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진수가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대문 시장, 진우가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다들 휴대폰 있으시죠? 있지, 왜? 고물상 주인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용역들이 오면 다 찍어주세요. 불법으로 행패 부리는 거 전부요. 옥분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증거를 모아야지. 저는 법원에 공사중지 신청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야? 진우 씨, 고마워. 진우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 같은 놈 걷어주셔서. 그 시각 회장 집무실 태성이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돈을 거절하셨습니다. 태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로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예. 법원에 공사중지 신청도 넣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녀석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이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역들이 철수하고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진우가 다가가자 싱싱한 고등어 2마리를 봉투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수아 입 더 심하다며. 아주머니, 됐습니다. 됐긴 뭐가 됐어. 우리 총각이 시장 살렸는데. 옆에서 과일가게 주인이 사과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임산부는 과일 많이 먹어야 해. 진우가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상인들이 진우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야, 나 배가 아파.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병원 가자. 옥분 할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상인 5-6명이 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새벽 3시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진우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진우가 분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땀에 젖은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진우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야. 수아가 힘없이 웃으며 아기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새근새근 내쉬는 숨소리.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정말 고마워. 수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진우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라고. 바다 좋다. 수아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시장 골목에 망국기가 펄럭였습니다. 상인들이 각자 떡과 과일을 들고 모였습니다. 옥분 할매가 커다란 백설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바다 100일이다. 와, 할머니 떡 맛있겠다. 국밥집 마당에 평상이 놓이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바다가 수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번갈아 아기를 안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뭔 소리야, 엄마 닮아서 예쁜 거지. 진우가 수아 옆에 앉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바다 인기 많네. 수아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행복해. 나도. 진우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우와 수아, 그리고 바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골목 밖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태성이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잔치가 벌어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고개를 길게 빼봤습니다. 회장님, 내리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자. 세단이 천천히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태성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반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옥분이라는 할머니 편에 전해라. 예, 회장님. 비서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옥분 할매가 상자를 들고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전해달라더라. 진우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금반지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매가 상자를 도로 닫았습니다. 근데 내가 안 전해줬어. 예. 나중에 직접 주라고 했다. 손자 얼굴 보고 싶으면 두 발로 걸어오라고. 진우가 할매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그 양반도 언젠간 올 거야. 옥분 할매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시각 부회장실 진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올린 100일잔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진우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공사 무기한 연기로 손실이 상당합니다. 진수가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져 금이 갔습니다. 강 실장. 예.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밀어버려. 부회장님, 그건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실장이 방을 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시장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골목에는 웃음소리 대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장 입구 골목으로 육중한 중장비들이 전조등을 끈 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시장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진입로 땅 앞에 중장비가 멈춰 섰습니다. 용역 대장이 굴착기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펜스부터 밀어.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철조망 펜스를 밀어붙였습니다. 쇠가 휘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더 밀어, 더.
굴착기 삼날이 땅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가스배관이 찢어졌습니다. 뭐야, 저거. 용역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굴착기 엔진에서 튄 불꽃이 가스에 닿았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낡은 목조 건물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마른 나무가 삽시간에 타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수아야, 일어나. 진우가 수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응? 뭐야, 무슨 냄새가. 수아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불이야. 바다 데리고 나가. 진우가 아기 바다를 이불째 들어 수아에게 안겼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흑! 손잡이가 불에 달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수아가 아기를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문밖에 없었습니다. 진우가 이불을 물에 적셔 수아와 아기를 감쌌습니다. 잠깐만 있어. 진우가 의자를 집어들고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진우가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골목에서 옥분 할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거기 있어? 할머니, 수아랑 아기 받아주세요. 상인들이 물량동이를 나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소방차는 길이 막혀서 못 들어와. 용역들이 두고 간 차량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불붙은 석가래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진우가 등으로 석가래를 받아냈습니다. 흑! 등가죽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수아야, 빨리 나가. 당신은? 나는 괜찮아. 바다 데리고 먼저 가. 진우가 수아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상인들이 창문 아래에서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어서요, 뛰어요. 수아가 아기를 꼭 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상인들이 수아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받았어. 빨리 옮겨. 진우가 창문 너머로 수아와 아기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우르르 쾅!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는 목재와 기와가 진우를 덮쳤습니다. 진우야. 수아가 절규했습니다. 상인들이 수아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요. 내 남편이 저기 있다고. 수아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태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 태성이 소방대원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아들 좀 살려줘요. 소방대원들이 태성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소방관 2명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골목 건너편 건물 옥상, 진수가 타오르는 시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불이 너무 커졌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일단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옥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소방관들이 잔해를 헤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 무너진 석가래 아래에 진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한쪽 손이 창문 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진우를 들쳐 업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나왔다. 구급차. 태성이 들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수아가 아기를 안은 채 달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눈 떠. 구급대원들이 진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성이 쓰러진 채 불타는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태성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잠옷바람 그대로였습니다. 수아가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매가 바다를 안고 수아 곁에 섰습니다. 며느리, 일단 앉아. 서 있으면 안 돼. 할머니, 진우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 거야. 그 녀석 독하잖아. 옥분 할매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방조사관이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성 회장님이시죠?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중장비가 지하가스 배관을 파손했습니다. 굴착기 3날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비라니 한밤중에 무슨. 현장에 철거 용역 업체 차량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태성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회장님, 저 옥분 할매 손녀예요. 뭔 일이요? 이거 보셔야 해요. 손녀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맞은편 건물 CCTV예요. 태성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중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용역들이 펜스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용역들이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그때 화면 구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골목 건너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세단에 고정됐습니다.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수의 차였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불이 나고도 한참 있다가 떠났어요. 구조 신고도 안 하고요. 태성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업을 위해, 후계 구도를 위해 장남의 행동을 눈감아줬습니다. 편지를 숨긴 것도, 동생을 괴롭힌 것도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태성이 이마를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어. 점심 무렵 병원 로비에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중환자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성을 발견하고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이렇게 됐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다 불이 났는지, 하필 진우가 거기 있었는지.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 그만해라. 예, 내가 했잖아. 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퍽! 태성의 손바닥이 진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인 건 동생이 아니야. 태성이 진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죽인 거야, 이놈아. 진수가 태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어. CCTV에 내 차가 찍혔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불이 나는 걸 보고도 구조 신고 안 하고 도망쳤지. 증거 인멸하려고. 태성이 진수를 밀쳤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진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룹을 위해서. 닥쳐. 태성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룹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 태성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검찰청으로 가자. 회장님? 내 손으로 고발하겠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경영권 승계 비리 장부도 다 내놓겠다. 나도 벌 받아야지. 태성이 진수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됐습니다. 태성그룹 강태성 회장이 친아들 강진수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 인멸 교사입니다. 강 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비리 장부도 자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출국장, 진수가 선글라스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진수 씨, 멈추세요. 형사들이 진수를 에워쌌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진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형사가 진수를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성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성이 마이크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을 괴물로 키운 건 저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구치소 독방, 진수가 철창을 붙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 내가 누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 수아가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떠. 바다가 아빠 보고 싶대.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수아를 찾았습니다. 수아야. 여보. 수아가 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다는 괜찮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 괜찮아. 다 괜찮아. 진우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 진우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진우야.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나았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동안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총각 왔네. 오늘도 힘내. 진우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앞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생 시장 재건 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옥분 할매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습니다. 왔어. 이리 앉아. 진우가 옥분 할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후원금 정산 다 됐어요? 응. 화재 보상금이랑 합치니까 재건축 1단계는 문제 없겠더라. 옥분 할매가 서류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예. 네 아버지가 또 돈 보내왔어.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돌려보내세요. 그러려고.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옥분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점심 무렵 진우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가게 안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바빠 보이네. 점심때라 그래. 잠깐만. 수아가 국밥 2그릇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가게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울타리 안에서 바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바다가 진우를 보고 2팔을 벌렸습니다. 진우가 다가가 바다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잘 놀았어? 응. 바다가 진우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손님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진우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퇴원 서류를 들고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진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의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2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형 보러요. 볼 낯이 있어서? 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셔? 예. 요즘 시장에 자주 오세요. 진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 진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우야. 예. 미안하다. 진우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편지 다 읽었어. 여기 와서.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나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면회를 와?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동생 자격 없어. 진우가 천천히 손을 들어 철창에 가져다 댔습니다. 형은 형이에요. 그건 안 변해요.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철창 너머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은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발에는 헌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이래? 맞아, 진우 아버지야. 태성이 어색하게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진우가 태성을 발견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다가갔습니다. 2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태성이 아들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오셨어요. 진우가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1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태성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님이요. 우리 바다 할아버지잖아요.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 태성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국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태성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와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놀라 태성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성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성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다. 아비 노릇 못했다. 아버지.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진우가 태성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손님들 보고 있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태성이 아들의 등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훔치며 바다를 안아왔습니다. 바다야, 할아버지께 인사해. 바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태성이 눈물을 닦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받아 안았습니다. 바다가 태성의 볼을 만지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쁜 것. 저녁 무렵 해가 지는 시장 골목. 진우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아가 진우의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뒤로 태성이 손자의 재롱을 보며 따라왔습니다. 아빠, 저거. 바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응. 진우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뭐가? 내 곁에 있어줘서. 수아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바보. 세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리어카를 끄는 청년의 땀 젖은 등 뒤에는 가족을 향한 끝없는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이름 대신 가장 김진우라는 무거운 책임을 선택한 그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도 두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태성은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것보다 며느리가 건넨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밥 한 끼 함께 하자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